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는 곳, 시장입니다. 예로부터 시장은 장시 또는 시정 등으로 불리며 필요한 재화를 교환하는 대표 장소가 되었죠. 시장에 가면 먹거리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 다 좋은데 왜 또 시장에 오라는 거지? 아, 저번 주에 느낌형이랑 재래시장 왔었는데. 아, 피디님, 우리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노래에서 배고프시죠? 아, 완전 배고프죠. 어이, 뭐야? 아유. 엽전? 아, 이걸로 사 먹으라고요? 사극에나 나올 법한 엽전 꾸러미로 뭘 사 먹으라는 거요? 라고 하시겠지만 수백 년을 건너 21세기로 돌아온 엽전은 현재 이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무름 씨의 허기를 채울 간식 쇼핑에 나서 볼까요? 우와, 이거 완전 유명한 떡볶이라 진짜 먹고 싶었는데. 와, 네. 피디님, 저 진짜 그냥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여기 떡볶이 1인분이요. 아, 엿점 2개. 무름 씨가 떡볶이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한 엽전. 시장의 공식 화폐가 확실합니다. 화폐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지불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피가 작아 휴대나 보관이 간편하고 상품의 가치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화폐의 역할이죠. 끊어졌나 우리 무릎지.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네? 아니요, 아직 엽전 이만큼이나 남았는걸요? 지금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요? 아, 여기야 여기. 우리나라의 화폐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화폐 박물관인데요. 화폐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화폐의 변천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와, 이게 다 무슨 화폐야? 뭐라 적혀 있는데? 뭐지 이게 다? 통영 관리 뭐라 적혀 있는데? 이거 다 뭐지? 아, 상평통보. 무름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엽전과 똑 닮은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옷감이나 쌀 등의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를 했으나 조선 후기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며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때 등장한 상평통보는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사용된 화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평통보의 화폐 가치는 어땠을까요? 상평통보 한 개는 한 푼, 10푼은 1전, 10전은 한 양, 다시 10양은 한 관이라는 단위를 매겨 사용했는데 당시 쌀 20kg을 사기 위해서는 상평통보 100개, 즉 한 양이 필요했으며 현재 원화 가치로 따지면 한 양은 약 4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 속 천냥은 상평통보 10만 개? 원화로 환산한다면 약 4천만 원? 천냥은 4천만 원! 말 한마디로 4천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군요. 다음, 상평통보의 모양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형의 동전 가운데에 네모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를 원공형이라고 하는데요. 휴대 시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뚫린 구멍으로 줄을 꿰는 용도였죠. 하지만 이 상평통보보다 앞서 등장한 화폐가 있었으니 바로 건원중보인데요. 고려 초기 철전의 형태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건원중보는 무겁고 부식이 빠르다는 문제로 인해 해동통보, 동국통보 등
구리로 만든 금속 화폐로 대체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급자족 위주의 고려 사회에서는 쉽게 통용되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상평 통보를 시작으로 당 5전, 당 100전 등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졌고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 총 4차례에 걸친 화폐 개혁을 통해 오늘날 화폐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엔 근대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전으로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 중 1원과 5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자 2006년부터는 발행이 중지되었는데요.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전이 되어버린 1원, 5원 속에는 각각 무궁화와 거북선이 새겨져 있죠. 어? 거북선? 잠깐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요? 100원짜리 동전 속 주인공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원래 100원 속 인물이 아니에요. 물음씨. 아니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500원권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거북선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1982년 500원짜리 동전이 발행되면서 이순신 장군은 100원, 거북선은 5원으로 각각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500원짜리 동전 속에 있는 이 새 있잖아요. 이 새는 학이에요, 두루미예요? 500원에 그려진 새는 두루미인데 학이기도 합니다. 즉 두루미와 학은 같은 새라는 거죠. 두루미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경제 도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새겨졌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10원 속 다보탑, 50원 속 벼이삭 등 동전 속 동식물과 문화유산은 화폐 발행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으며 시각, 예술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근데 왜 동전은 전부 동그란 모양일까요? 정말 모든 동전이 둥글까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사용되는 동전들을 살펴보면 둥근 모양 외에도 삼각, 사각, 육각, 11각, 12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독 동그란 형태가 많은 건 인정. 이유는 바로 내구성 때문인데요. 동전에 각이 있을 경우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모서리가 쉽게 마모되어 모양이 변형될 수 있는 반면 원형의 경우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때문에 주로 소액 화폐로 사용되는 동전의 잦은 교체를 막아 화폐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둥근 모양의 동전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동전이랑 눈싸움 놀이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혹시 뭐 눈으로 뭐 동전 뚫기? 뭐 그런 거 하나? 찾았다. 유레카. 정답은 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유레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보시면은 4개의 동전이 있죠. 이 중에 3개의 동전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의 동전에만 다른 게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스타트. 제한 시간 속으로 30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동전 속 하나의 동전에만 없는 바로 그것! 100원짜리 이거 이순신 장군님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물 아니면 동물, 식물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생물인데 예. 하나만 생물이 아니라서. 되게 유심 있게 보시네요. 잠깐만. 예. 여기가 좀 더 오목한 거. 끝에가 더 오목하다. 얘만 2000년대예요. 누구요? 얘만 2000년대가 아니에요. 50원짜리 동전만 2000년대가 아니다. 네. 10원짜리만
옆에 옆면에 톱니바퀴 무늬가 없는 거예요. 야, 정답입니다. 야. 무름씨가 외친 유레카의 정체는 동전 테두리의 톱니바퀴였군요. 10원, 50원, 100원, 500원 중 10원짜리 동전에만 없는 이 톱니바퀴는 17세기 은화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뉴턴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전을 만들 때 위조 방지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전에는 각각 109개, 110개, 120개의 톱니가 새겨져 있죠. 왜일까? 그러면 이 10원짜리만 톱니가 없는 이유는 뭘까? 아! 에차. 혹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자판기는 10원짜리를 쓰지 않으니까. 10원에만 없는 톱니바퀴. 이유는 자동 판매기와 공중 전화에 10원짜리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무름씨의 생각? 하하, 이거 기발하기는 하나. 정답은 아니야. 10원 속 톱니바퀴가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현재 발행되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6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만약 톱니를 새기는 공정이 추가될 경우 그 제조 비용이 10원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가치도 작은데 톱니까지 없어 서럽다는 10원. 하지만 안정적인 물가 조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랍니다. 소중한 동전을 이렇게 훼손시키면 복구가 안 된다고요. 충격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물에다 녹이 생긴 동전은 은행으로 회수되는 순간 곧장 폐기 처분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제는 동전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무름씨. 급기야 동전 분류기에 10원부터 500원까지 여러 동전이 마구 섞여 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동전을 분류하는 동전 분류기의 원리는 500원 동전의 지름은 26.5mm, 100원은 24mm, 50원은 21.6mm, 10원은 18mm로 모두 다른 크기와 지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별거 없는 작은 동전처럼 보이지만 무게, 색깔, 크기는 물론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나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에 담긴 수많은 생각과 고민, 그 가치는 이미 동전의 값어치를 넘어선 것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비록 이 동전이 화폐로서의 가치는 낮지만 이 큰 돈의 작은 공간을 메워주는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동전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무름이가 동전을 접수했다면 저는 조금만 더 보태서 짠! 이 지폐를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사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종 페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었잖아요. 하지만 이 지폐 한 장에도 얼마나 많은 과학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과학을 알아보러 제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짠! 바로 경상북도 경산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어디서 돈 냄새 안 나요? 짜릿해. 지폐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을 먼저 찾았는데요. 느낌씨 시선이 멈춘 곳은 1893년에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 호조 태환권입니다. 호조 태환권은 경제 근대화를 위해 당시 사용하고 있던 엽전을 회수하여 새로운 화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든 지폐 원판인데요. 일본인들의 운영권 다툼으로 호조 태환권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모두 수각되고 마는 비운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죠. 광복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100원짜리 지폐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일제 때 사용했던 디자인의 액면가만 바꿔 사용하는 수준이었고요. 이 100원 한 장의 가치는 당시 80kg짜리 쌀 11가마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고 하네요. 광복 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발행한 화폐는 6.25 전쟁 중에 찍은 100원권과 1000원권입니다. 지폐의 도안으로 쭉 대통령의 얼굴이 사용되다가 1960년대부터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등 위인들의 초상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 속 인물 중 유일한 여성 모델은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로 신사임당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 한 지폐 속엔 유명인도 아닌 일반인 여성이 화폐 도안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저축 통장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모자상을 그린 이 100환권은 일반인을 모델로 한 최초의 지폐이자 화폐 역사상 사용 기간이 가장 짧은 최단명 지폐이기도 합니다. 지폐 속 인물이 당시 집권자의 부인과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발권 당국에서는 속히 지폐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조폐공사에서 퇴직한 여직원과 아들이었다고 하네요. 오, 그럼 그 주인공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실 수 있겠네요. 나도 지폐 속 인물이 된다면 진짜 가문의 영광일 텐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돈의 비용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웃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신사임당이 몇 명이야? 새돈 냄새. 짜릿해. 자, 뜨끈뜨끈한 진짜 돈을 만나볼 시간. 지폐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특수 공정이 포함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럼 여기 이 지폐 생산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총 밑그림부터 시작하는 평판 인쇄부터 단제와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완공 공정으로 총 8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폐의 원료는 목화 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에서 쉽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VA 약품 처리를 하죠. 지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인쇄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화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쇄 공정인 평판 인쇄에서는 지폐의 밑그림을 담당하며 자외선을 비쳤을 때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밑그림이 완성되면 금액을 표시하는 스크린 인쇄가 이어집니다. 지폐 뒷면 우측 하단에 50000의 숫자를 인쇄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위조 방지 장치 추가요. 보는 각도에 따라 숫자의 색상이 변하도록 시병각 특수 잉크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와 이렇게 기울여서 볼 때 다른 색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폐 앞면의 숫자는 정면이든 기울이든 같은 색으로 보이지만 시병각 잉크로 인쇄된 뒷면에서는 확연한 색깔 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공정은 홀로그램 부착입니다. 스탬핑 실린더 속에 뜨거운 열선과 롤러의 압력으로 종이에 도장을 찍듯 쾅! 홀로그램을 부착하는데요. 한 장 한 장 불량 여부를 확인하다 보면 바로 여기! 아이고 요놈 요거 아이 딱 걸렸어. 빨간색으로 불량 표시가 쫙! 지폐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안녕이네요. 불량으로 확인된 부분은 다시 숙련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후 분류됩니다. 지폐마다 홀로그램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지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원권에는 일단 부분 노출 연선이라고 해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1000원권에는 홀로그램이 안 들어가고요. 5000원권, 만원권에는 패치 형식으로 된 홀로그램이 부착이 됩니다. 근데 고액권인 5만원권의 경우에는 D형으로 된 홀로그램이 좀 더 부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액권이다 보니까 좀 더 보안 요소가 강화된 그런 홀로그램이 부착이 되겠죠. 5만 원권의 D형 홀로그램에는 이처럼 우리나라 지도, 태극, 액면 숫자인 5만 그리고 4개가 중첩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폐 속 초상과 월매도, 명균당,
혼천의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그림과 글씨를 채우는 요판 인쇄 단계입니다. 손으로 지폐를 만졌을 때 오돌토돌한 촉감이 느껴지도록 오목한 인쇄판을 사용하는데요. 앞면의 촉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뒷면을 먼저 인쇄한 후 앞면을 인쇄하고요. 이 요판 인쇄 역시 쉽게 위조하지 못하도록 적용한 장치랍니다. 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인쇄 과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 인쇄가 잘 되었는지 최종 확인 단계가 남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용지가 이렇게 급지가 되면서 여기 카메라 장치에 의해서 검사를 앞면, 뒷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 전지 검사 기계입니다. 카메라가 용지를 비척하면서 자동으로 척척척! 검사상 결점이 없는 것은 완지, 결점이 발견된 것은 자반지로 분류하여 자반지는 한국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불량 지폐 취급 부서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우와! 이것이 바로 뭐니 해도 많으면 좋겠다는 뭐니? 7번째 공정으로서 기번호 인쇄를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이 번호만 봐도 언제 생산된 건지 또 언제 찍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기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위하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여기 가로 확대형 문자라고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크기가 커지는 문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정말 문자와 숫자 크기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차 커지네요. 이건 또 처음 알았잖아. 자, 이제 지갑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낱장으로 재단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제조되는 지폐는 약 10만여 장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1,400억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현기증 나. 오늘 평생 봐도 다 못 볼 돈을 그냥 오늘 다 받네요. 그래요. 여한이 없어요. 드디어 맨종에서 돈으로 완성됐습니다. 자, 야, 역시 돈은 벌기도 어렵고 모으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참 어렵네요. 야, 이 돈이 다 내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느낌씨 꿈 깨시고요. 지폐에 담긴 또 다른 궁금증을 풀어봐야겠죠. 그래야 우리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지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 느낌씨 무엇을 발견했나요? 아니, 이렇게 모든 지폐를 모아놓고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지폐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 지폐의 크기도 커질까요? 여기에도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노호,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모든 지폐의 크기를 1,000원권 사이즈에 맞추면 종이와 염료가 적게 들 테니 당연히 생산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단계적으로 크기를 크게 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 역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고액권일수록 크기를 크게 한다면 소액권의 종이를 늘려 고액권으로 위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바보가 아닌 이상 5만 원권을 잘라 10,000원이나 5,000원권으로 위조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 외에도 위조 지폐를 방지하거나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들이 숨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현재 화폐 위조 방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20여 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중앙은행이 국민들에게 위패 식별 요령으로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16개의 요소가 공개돼 있죠. 빛을 향해 지폐를 기울여 보면 10,000원, 5,000원, 1,000원권에는 영어 원이, 5만 원권에는 숫자 5가 보이는 요판 잠상이 있고요. 확대경으로 보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폐의 자외선을 비추자 숨어있던 형광색 그림이 짜잔! 특수 형광 안료는
가시광보다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광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외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요. 1,000원권부터 50,000원권까지 서로 다른 그림이 인쇄돼 있답니다. 기술의 발달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수법이 첨단화되는 만큼 화폐 당국도 지폐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행된 중국 위안화나 2016년 미국 달러에서 보면은 모션이나 색변한 잉크처럼 다양한 위조 방지 요소가 주제 못지않게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캐나다나 뉴질랜드처럼 순면 펄프가 아닌 폴리머 재료의 은행권을 제조함으로써 다양한 물질과 재료의 융합을 통해서 위조 방지 요소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돈. 앞으로 이 돈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지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 다 지식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또 열심히 과학을 찾아 뛰겠습니다. 그럼 이 돈은 제 거? 이것만 알면 누구나 천하장사가 될 수 있다. 생활 속 지렛대의 원리를 아는 자. 이번엔 인체 속 지뢰를 찾을 차례. 맺히고 굳히고 온몸으로 체득하는 지렛대의 원리. 이지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